지난 시간에 그 조세프 니담의 Science and Civilization China를 내가 이렇게 일찍이 접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서 중국의 그 문헌을 어떻게 영국의 분자생물학자가 그걸 다 읽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벌써 19세기 후반에 제임스 레게의 중국 고전 번역을 보면 그 당시 그건 완전히 그 사람 실력이거든. 그것 자체가 그 번역은 중국 고전에 대한 주석, 역사적 주석으로 평가될 만큼 센 거거든요. 그 천주시리를 쓴 마테오 리치는 몇 세기지? 16세기에 이미 중국말로 천주교 캐토리시즘의 핵심적인 사상을 다 중국 고전어로 썼단 말이고 그 사람은 그 실력이 있었다니까. 확 그 남의 이걸 빌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양 사람들이 이 중국 고전을 그 이해하는 역사가 만만한 역사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1960년대에 이런 책들을 내가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지. 내가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천자문 쓰면서 그 중국 고전을 배우고 뭐 명심보감 읽고 이렇게 잘하긴 했어도 한문이라는 건 내가 뭐 그렇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서양인들이 중국 문명을 파헤치는 그 실력의 수준들을 내가 접하고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야, 우리가 이거 넋놓고 앉아 있다가는 서양 사람들에게 또 여지없이 맥히겠구나. 이런 얘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책은 이걸 들여다보면 마치 조세프 니담이 수만 권의 고전을 읽은 거라고. 이거는 지금 이 마테오 리치나 이런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서양 과학 문명사, 서양의 이 철학사 이런 거에도 완전히 능통했지만은 중국에 존재하는 책들을 모조리 다 읽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이 방대한 작업을 한 사람이 왕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링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지금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아마 이게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링인데 왕링이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베라 대학의 교수라고. 조세프 니담과 그 사람이 협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임스 레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제임스 레게는 안 밝혔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참 기맥힌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왕링이라고 이 사람의 협조를 얻었다. 여기 뭐냐면 with the research assistance of 왕링 PhD 이렇게 나왔거든요. 왕링을 밝히긴 밝혔어. 근데 캔베라 대학에서 이 사람 만났거든. 자기를 한번 한국에 불러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이런 사람 부를 만한 내가 시스템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상당히 그 왕링이라는 사람도 좀 세다 하더라고. 사실 그 작업을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는 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사실은 초청받으면 자기가 초청받아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동서문화 교류라고 하는 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의 지적인 수준은 막대합니다. 여기 뒤에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당대의 석학들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학이라는 걸, 과학 문명은 우리는 서양이 과학이고 저쪽은 뭐 철학이고 종교고 신비로운 이런 거라고 생각한 그 문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깨버렸다. 과학 그 자체가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양학이다 이런 거야. 주역이다. 뭐 도사라는 놈들이 뭐
주사위 던져 점치고 뭐 타로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역 하나를 통해서도 진짜 그 거대한 우리가 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획득하고 여기서 새로운 비전으로 이 세계를 건설해야 할 시점이지.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잡스러운 사람들의 잡스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가 더 이상 이 입을 좀 더럽히기가 싫다 이거지. 우리는 주역을 공부하자. 동인, 구사도 지금 구사도 이게 중을 벗어나 있고 부정하잖아요. 여기 음위인 사면 음위인데 양효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응의 대상은 지금 사실 응하는 건 여기 초구인데, 초구는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같은 양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역을 이거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가 상수학적인 그런 거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정약용 다산도 그렇게 복잡한 상수학을 가지고 이걸 풀고 있지만, 오리지널한 역전이 아닌 역경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음양이에요. 이게 양효와 음효라고 하는 이 관계, 거기서 모든 걸 우리가 해석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3에 대해서 4는 지금 상당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효이기 때문에 이 난폭하단 말이야. 여기서 응해주질 않죠, 초구는. 그러니까 동인의 방향을 구사는 이제 6-2로 틀 수밖에 없다. 6-2 음효인 6-2로 가는데 이게 쉽냐 이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고, 9-3이 꽉 버티고 있단 말이야. 군대까지 이렇게 숨기고 이 애도 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6-2로 구사가 6-2로 동인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난폭한 9-3이 중간을 막고 있다 이거야. 여기 담이 있다라는 거지. 9-3이라는 이 담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구사는 6-2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담, 용이라는 게 그 담이에요. 그 기자니까요. 그 담을 올라타서, 그 담을 타고 넘는다는 게 상징적이 참 이게 전부, 하지만 그 담을 넘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올라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무리하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사는 9-3과 같이 양강한 효로서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 이 4가 음이란 말이야. 4가 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는 부드러움이 있다 이거야. 유하다 이거야. 담을 넘어서 6-2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힘들다. 담까지 올라탔다가 거기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잘, 그런 의미거든요. 잘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양심의 고뇌를 거쳐서 정도로 복귀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쳐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하다. 어떠한 그 담을 올라탔지만은 결국 공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주역을 계속 읽고 음미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언젠가 뭐가 이렇게 팍 와요. 그게 나 그런 거를 요새 조금 느끼고 있다니까. 조금 느끼고 있는데, 주역을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구질구질한 설명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무언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예지를 준다.
이건 심볼리즘이니까. 그 몇 개의 심볼리즘과 음양이라는 요거의 관계 속에서 모든 스토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진실하다 이거지. 모든 고전이라고 하는 게 고전이 그냥 터무니없는 구라를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최소한. 에?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랜드하고 터무니없는 구라가 아니고 담에 올라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연 이 담을 너무 쳐들어가야 되느냐. 관두자. 양심에 찔린다. 이런 정도가 우주론의 의미고 종교의 본질이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고전, 지구상의 길가메시부터 여태까지 뭐 어디 있냐 이거야.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도 그렇고 뭐 꾸란을 읽어도 그렇고 모든 경전, 불교의 화려한 경전을 읽어도 그렇고 다 화려한 잡설들 하네. 그때는 뭐 요새 같지도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하여튼 주역은 정확한 음양의 심볼리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이렇게 심오하게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인류사에서 기적적인 사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동방의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나하고 같이 읽어가자 이거야. 구호는 이거는 이제 천자죠. 천자고 그야말로 중정을 얻고 있어요. 구호가 동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구호가 동인을 하는 거는 육이와 여기 육이 음이잖아요. 음효하고 이거는 같은 아주 감흥이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호는 유기를 동인의 같은 주체로서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역시 유기도 이 음의 음위의 음효로서 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와 구오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다 이거야. 왜? 유고와 유기 사이에는 이 구사가 다 센 놈들 아니야. 이건 복병까지 숨겨놓고 있고 이건 담을 넘어서 남을 침범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이 강인한 세력들이야. 그런데 구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세월이 동인의 시대다 이거야. 이 효가 이 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화합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동인의 시대다. 이게 항상 괴는 그러한 괴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동의 협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협력의 길은 처음에는 호도라고 그랬어요. 이 구호 같은 훌륭한 천자지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울며 울부짖으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치가 어떤 새로운 비세계 시대를 벗어나서 동인의 시대로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의구의 눈으로 쳐다볼 때 지도자는 처음에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걸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어려운 길이다. 비분이 서린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웃게 된다 이거야. 결국은 해피엔딩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힘을 얻어서 결국은 이거를 구사와 구삼의 반발이 있으면은 대군을 일으켜서라도 극해버려라. 이게. 방법이 없는 거지. 지금 대동의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밀리터리한 성향이 있으니까 이때는
대사를 가지고 격파해버려라.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야? 뜻 있는 자들이 서로 만나는 시대를 연다. 상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공자의 계사전에 이 구호를 해석한 게 있거든. 선호도의 후소라는 말이 이게 참 기맥히다. 에? 동인 선호도의 후소. 여러분들 이 책에 26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사라는 건 묶은 말들이라는 얘기인데 계라는 건 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사에 대해서 매달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펜딕스라고 번역하거든요. 여기다 매달는 말들이다 이거야. 여기 매달으니까 효사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소상전과 같이 이런 건데 동인궤에 있는 선호도의 후서라는 구절에 관해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왈하고 나오거든. 군자의 도라는 것은 혹출혹처라고 그랬거든. 혹처. 그건 뭐예요? 처라는 거는 이 줄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때도 있고, 이건 조용히 물러서서 대세를 관망하면서 상황을 볼 그런 저기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군자의 도는 용감하게 박차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혹출할 때도 있지만, 또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이거를 신출귀몰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울TV의 여러분들은 혹출할 때는 과감하게 나가야 되지만 또 혹처. 우리가 조용하게 공부하면서 우리 반성하고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이런 거를 곰씹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혹어라고 그랬어.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에. 때로는 침묵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과감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돼. 이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침묵만 지켜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는 혹출 혹처하고 혹묵 혹어. 침묵과 묵과 어는 같은 거죠. 아까 조셉 니담이 reason and logic을 같이 쓰려고 그랬다 그랬지만은 사실 우리 침묵이라고 하는 게 말이거든. 우리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말하기를 동인꾀는 결국은 뭐예요? 동심이다 이거야.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이게 동인꾀다 이거야. 우리가 동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서로.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사귀고 이래봐야 말로 구라 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래 소용없거든. 사실 한국 사람들은 혁명을 모의한다. 너희도 딱 보지 않고도 저는 마음이랑 나하고 통한다. 기질이 같고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착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심이 되면은 길이 그 날카로움은 쇠도 자를 수 있다 그랬어. 쇠도 자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같은 데서 우러나오는, 내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그 마음이 같은 데서 그냥 다 감흥이 탁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말들은 사실 그 소심난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요새는 하도 난초도 그냥 맨 선물하는 그냥 막 매끼
반드시 그냥 막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소심난 하나 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요새는 그냥 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난초도 맘대로. 근데 냄새가 안 나. 요새 난초는. 근데 옛날에 소심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키워가지고 어렵게 하나 잡히면은 그냥 100m 정도 범위는 그 나가거든. 근데 그 소심난의 그런 난초의 향기는 은은하다는 거죠. 아, 이게 장미나 딴 백합하고 이런 거 달라요. 이게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같대.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봐도 그 냄새 안 나. 근데 멀리서 오면 싹. 네? 그러니까 그 소심난에 여기는 그 냄새가 난초의 향기와도 같아. 동심지 어는 빛이 열하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래서 금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 이름도 금난이잖아요. 여러분 금난여중, 금남여고가 왜 금난인지 모르지. 여기서 온 거예요, 금난. 금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수어지고 이런데 그 많이 나와요. 이 금난지교라든가 이 금난, 예? 하나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의형제를 맺는다. 이것도 금난이라고 그러잖아. 결금난이라고 그래. 의형제 맺는 것도 금난을 맺는다 그러거든. 사람들의 금난이라는 건 뭐야? 가슴 속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 향기. 예? 그 술을 먹어도 이 금난의 그 맛이 있는 상대가 있거든. 아무거나 술 먹는 게 아니거든. 딱 한 잔을 먹어도 그 뭔가 그 아치가 쫙 깔리는, 예?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갖다 아무렇게나 막 꿀꿀 먹는데 한 잔이라도 그런 향이 쫙 깔리는 데서, 예? 하여튼 여기 동심지연 기취열하고 이인동심 두 사람의 마음이 그냥 같아지면은 그 날카로우면 금도 자를 수 있다. 단금이다. 공자의 선호도의 후소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다. 대단하죠. 이 공자의 이 해석도 대단한 거예요. 공자의 이런 해석을 보면은 주역의 오늘 우리가 접하는 그 효사를 공자도 접했고 그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랑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고전이 재밌는 거죠. 공자나 나나 지금 같은 걸 놓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공자가 좀 구라가 좀 더 멋있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구로 이제 갑시다. 상구 마지막. 상구는 그 중에서 벗어나 있는 극상의 자리고 응원 세력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응원 세력도 없고 외롭죠. 그래서 이 상구는 국외로 여기 교회로 국외야. 이거 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도에 이 네모난 이 성곽 안에 들어가는 국이고 여기서 멜리 나간 데가 교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제 고립돼 가지고 다 상구니까 여기서 고립돼 가지고 여기 들판에서 한다는 거 하고 이게 같이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동인을 하는데 고독한 동인이죠. 고독한 동인인데 오히려 광대무사한 사가 없는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야. 상구에게는 상구에게 외롭더라도 자신이 갈구한 동인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좁은 바닥에 인사의 갈등에 얽매임이 없다 이거지. 그 좁은 바닥에서 그 인간의 그런 갈등이 없다 이거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상구는 어떻게 해?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것만이 내 세상이 잔인거리 노래가 그런 게 있지만 말이야. 어? 갖고 왔던 뭐 찾아 헤맨 모든 꿈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이건 무회 겨우 혼자 이 사람도 광야를 걸어가지만 후회는 없다.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라. 그러면서 이 동인궤가 끝나는 거죠. 후회는 없다. 대동의 세계를 위해서 각자 자기 꿈을 꾸어라.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 내가 걸어간 길이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이야. 그 전인권의 노래가 이게 아마 전인권이가 쓴 가사일 거예요. 이게 그 철학이 있어. 철학이 있는 가사죠. 천화동인 이런 내용이 무슨 그 정치적인 뭐 그 뒷골목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 동인궤도 이해를 하시고 요 다음 주는 화천대유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지금 민족보다도 우리는 굉장히 그 도약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새로운 동인궤를 열어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